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군이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네, 훈련은 서울 지역에 적 화학탄이 떨어져 대량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화학탄이 서울 도심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삽시간에 쓰러집니다. 중무장한 수도방위사령부 특공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투입됩니다. 대원들은 방독면을 쓴 채 낙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특수장비를 동원해 떨어진 화학작용제 종류를 식별하고 화학탄으로 오염된 차량을 확인하고 오염 장소를 소독하는 정화활동도 벌입니다. 대원들은 자기 몸과 발에 묻은 오염 물질을 닦아내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동료를 돕기도 합니다. 그 사이 119 특수구조단이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민간군경의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민관군은 합동훈련을 통해 적의 생화학탄 공격에 대한 대처 요령을 숙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마포구청 등 6개 유관기관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 측에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발전 정비업체 인수 문제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위인 이승원 씨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의 전 인사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조속한 구성과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4당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4당의 대변인들은 만찬 회동이 끝난 뒤 준축안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 회복을 위한 초당적 대처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합의사항은 5가지 조항입니다. 먼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 즉각 중단과 평화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지력 실행적으로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의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찬 회동은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만찬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지하 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함께 둘러봤고 결국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상시적 안보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들 때문에 우리 평화가 위협받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좀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안보 문제를 좀 상시적으로 여야가 또 정부도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굳건한 평화 수호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어느 나라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 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철저하게 한미 간 기존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핵 균형을 이루어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막을 만한 촘촘한 방어망들, 소위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다음에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특사 파견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쟁이기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레드라인을 지금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꿔내기 위한 그런 전격적인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추문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에티오피아 주재 김모 대사가 파면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 달 15일자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대사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중대 비위를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공천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과 신인 가운데 누가 유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선거 공천안을 놓고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평가 점수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지방선거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는 이른바 20% 컷오프 규정을 더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탓입니다. 대신 하위 20% 후보는 공천심사 점수와 경선 득표수에서 10%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현역들이 비상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전체 지방선거 후보의 절반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보수주의 가치에 기초해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분호를 개방해야 한다. 일단 지방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의 25% 이상을 45세 이하 여성 몫으로, 지역구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과 45세 이하 청년 몫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놓고 당 주류의 사천, 즉 자기 사람 꽂아넣기용이라는 시선이 나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천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후 지역 민심을 반영한 후보 영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며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는데요. 통일을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꾸려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고 변함이 없는 통일 원칙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민주평통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며 국민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과 혁신을 주문하고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준비된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참석한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도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평화로 나가야 한다며 단합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다음 달 10일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이 당 창건일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북미 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10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엿새 앞둔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해 5차 핵실험 땐 그 어느 때보다 숫자 9를 부각시켰습니다.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올해에는 선군절 다음 날에 지난해에는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군절을 눈앞에 두고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대성공하고 보니 최근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북한이 선제 행동, 자위적 대응까지 거론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그 수위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모든 군사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장 다음 달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출동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어서 항모 강습단의 전개 자체가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합참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응해 21기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간 강대강 대치 속에 자칫 사소한 오판이 한반도 10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셀프 공천하게 되면 어떤 인재가 오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인물 영입과 관련해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회담 요청에 퇴짜를 놨습니다. 홍 대표가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2번씩이나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정반대되는 안보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서 여러 사람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밥 한 개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안보회담입니까?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 상대로 쇼할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정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하고 같이 공개 토론이라도 해야죠.
본부정대 1, 2, 3중대 떡 불러가지고 사단장 사열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